지금의 시대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2.75로 내리고 지금 이제 수출 대기업들 위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환율과 고물가를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은 앞으로 아마 더 힘겨워질 것이다, 더 빡셀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75%로 내리고 난 이후에 2025년 안에 한 두 차례 정도 더 내려서 2.25%까지 내린다는 의견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기준금리를 또 추가로 더 내려서 한 1.75%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그렇게 내리는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 내에서는 이 환율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은 좀 이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출하는 대기업들 외에 나머지 중소기업들 그리고 서민들, 국민의 이제 생활들은요 되게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내수 시장이 되게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내수가 망가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인다라는 거죠. 재고가 쌓이면 나중에 유통기한 임박해지고 스크래치 나고 창고에 이제 오래 보관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땡처리하고 가격을 대거 낮춰서 팔아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 내려간 물가가 정상적인 물가냐라고? 아니죠. 그렇게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상품을 제값에 팔려고 해도 그거조차 안 팔리는 거고, 그러면요 이 내수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베트남 과자나 태국 과자나 뭐 대만 과자를 조금씩 먹는 게 눈에 보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저런 과자들을 사 먹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주변에 둘러보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저가 과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다른 이렇게 로드샵들에 종종 보입니다. 결국에는 가성비 넘치는 상품들을 사람들이 더 이제 선호하고 찾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갖다 놨겠죠. 결국은요 오리온이나 롯데의 비싼 이 과자들을 안 사 먹고 대체제로 저가 상품들을 선택하게 되면요 내수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인력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힘겨워지겠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악순환이 벌어져서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안 사고, 안 사서 내수 침체되고, 이 기업들의 매출 실적 악화로 인력을 더 이제 뽑기는커녕 인력을 더 줄여야 되고 고정비를 더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게 또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이제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확산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뭐 한 방에 뒤집어져서 한 방에 V자 반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서히 침몰하고 한번 이렇게 움츠려든 이 심리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당장 서민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다라고 얘기하는데, 빡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 개선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앞이 깜깜한 거죠. 쉽사리 안 나아질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식품 대기업들이 갑자기 반값 상품들을 내놓는다?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아마 한동안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던 상품들 매출이 대거 떨어지고 상이 완전 뒤집어지는 이제 엄청난 쇼크나 충격들이 이제 있어야, 그래야 아마 그 다음에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 두고 봐야죠. 따져봐야죠. 살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개개인들에게 각자 도생, 너희들은 알아서 네가 살아라,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대응하며 움직이며 지내야 되겠죠. 그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더 빡세고 더 힘겨워지고 더 아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지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들이 더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분히 잘 따져보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살아낸다라는 게
참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는 걱정, 염려, 대비, 준비,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고 대응해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소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뭐든 착착착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요 2025년보다 2026년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지려면 소비는 심리인데 내수는 심리인데 이미 지금 심리가 많이 돌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의 정부, 지금의 이 관료들, 정치인들은 부동산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전부 부동산 뉴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심이나 분위기나 상황은요 부동산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뭐 10억짜리가 뭐 7억이 되든 6억이 되든 관심 없습니다. 그 집을 싸게 사서 뭐 시세 차익을 지금 본다? 다음에 사줄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서 뭐 돈 벌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이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며 어떻게 이자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법 하나라도 더해서 이자를 연체 안 하고 낼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을 좀 잘 좀 감내하며 견디며 지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더욱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겪는 현실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좀 고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죠. 산다라는 게, 살아낸다라는 게, 지금 지낸다라는 게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좀 두고 보며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지금의 세상이 잘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마음 좀 굳게 먹고 좀 더 다짐하고 좀 더 애쓰며 지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 좀 더 나아지는 상황들을, 좀 더 괜찮아지는 모습들을 강구하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 녹록지 않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대출 금리가 갑자기 와르르 내려가서 형편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그 사람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철저히 깐깐하게 지금 대출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가상금리를 왕창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마냥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빡빡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